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으로 AI 반도체 이야기를 풀어볼 거니까요,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과거의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 되었죠. 반도체는 크게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립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통신기기 등 전자기기에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단순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연산, 논리작업 등과 같은 정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두뇌, 입귀, 눈 등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인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전문 회사인 펜리스와 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등 공정별로 분업 체제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강국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평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냐면 한국은 보통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사실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는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퀄컴, TSMC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모두 시스템 반도체에 강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한국은 세계 DRAM 시장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절대 강자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 심지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고작 4% 남짓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가 1등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국가 기간 산업이 반도체인 것을 고려한다면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데이터를 기록, 저장하는 역할의 메모리 반도체보다 자율주행, 클라우드, AI 등의 연산과 딥러닝, 학습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 반도체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산업의 AI 기술이 빠르게 자리 잡으며 학습, 추론 등의 대규모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관련 반도체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며 AI 반도체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고 현재 앞당겨지고 있는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한국의 AI 반도체 주력 제품이 전무하다시피 부실하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한국이 AI 반도체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로의 체제 변환을 위해 반드시 그 기반이 되는 전자기기 두뇌 역할, 프로세서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삼성전자는 이미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R&D 73조, 시설이 60조, 총 133조를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는 반도체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R&D, 제조,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하고 화성 캠퍼스 EUV 생산 라인 활용, 신규 라인 투자, 중소팹리스 기업들에게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IP와 같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설계 관련 특허들을 지원하는 등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시도하죠. 물론 이 같은 시스템 반도체 투자는 오늘날 자율주행에 필요로 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체제 전환에도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역시 이 시장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설계한 것처럼 SKT 역시 2020년 11월 AI 반도체 사피온 X220을 공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GPU를 사용해왔지만 자체적으로 NPU를 개발함으로써 비싼 부품 가격과 높은 전력 소비량 등 단점을 보완하고 AI 연계 사업까지 바라보고 있죠. 즉, 기존까지 그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대응했었지만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통해 반도체의 다음 스텝인 AI 반도체로 넘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33조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AI 반대출의 빠른 전환으로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탈환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최근 찬물을 끼얹는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컴퓨터 그래픽 카드, GPU 기업으로도 유명한 엔비디아가 지난 12일 주최한 그래픽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2021 행사에서 CPU 사업을 진출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GPU 왕자를 영위하던 엔비디아가 CPU 사업마저 진출한다는 소식에 반도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CPU 진출 하나만으로 인텔, 라이젠이 각각 4%, 5% 주가가 하락하고 말죠. 엔비디아가 밝힌 새로 출시한 CPU 모델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는 AI, HPC를 위한 차세대 ARM 기반 서버 CPU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신형 CPU 그레이스와 기존 엔비디아 GPU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인텔 X86 CPU와 엔비디아 GPU를 함께 사용했을 때보다 무려 10배를 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엔비디아가 내어놓은 CPU가 기존의 엔비디아가 내어놓은 그래픽카드와 연계하면 연산 속도가 10배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현재 엔비디아의 외장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아마 지금 컴퓨터 사용하신 10집 중에 8집은 이 엔비디아 것을 쓰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 컴퓨터 GPU가 엔비디아인데 CPU도 엔비디아를 사용하면 더 10배 빠르다고? 그러면 굳이 이제는 CPU는 인텔 i 시리즈, 라이젠 AMD 살 필요가 없겠네? 이걸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한편으론 정말 다행인 것은 엔비디아가 현재 글로벌 CPU 시장을 쥐고 있는 인텔을 직접 경쟁 상대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세서 시장 수익의 90% 이상은 여전히 인텔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단기간에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히려 대규모 자료 처리 속도를 단축시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CPU보다 AI 쪽에서 사용하는 B2B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엔비디아의 진출이 기존 시스템 반도체 수익 90%를 가져가고 있는 인텔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주가는 왜 떨어졌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가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런 엔비디아 CPU 진출은 인텔의 당장의 먹거리가 아닌 미래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인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헤게모니를 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대체 왜 엔비디아의 CPU 진출이 현재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인지 알기 위해서는 잠깐만 현재 AI 시스템 반도체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현재 AI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CPU와 GPU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GPU가 반복 계산으로 학습을 하고 CPU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AI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름 그대로 지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일종의 딥러닝이 필요하겠죠? 이 딥러닝의 성능에서 GPU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I의 딥러닝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의 부피를 키워서 성능을 높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연산을 수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AI가 똑똑해지기 때문에 GPU 성능 향상이 곧 AI 성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AI 딥러닝은 GPU뿐만 아니라 이를 원활하게 보조해줄 수 있는 CPU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GPU만큼이나 GPU에 따라서도 AI 딥러닝의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뒤처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엔비디아가 왜 CPU 시장에 진출했는지 감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기존까지의 GPU는 외장 그래픽카드 형태로서 그저 컴퓨터와 게임과 같은 그래픽을 위한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GPU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가상화폐 코인 채굴도 GPU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GPU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어차피 내거 NVIDIA GPU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연산한다면 내가 직접 CPU를 개발해주면 더 빠르게 AI를 개발하지 않을까? 어차피 내가 만드는 CPU, 어차피 내가 만드는 GPU, 거기에 딱 맞는 CPU를 만들어서 내가 뛴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엔비디아가 내어놓은 그레이스와 엔비디아 GPU를 결합하면 기존 인텔보다 무려 10배의 속도를 낸다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불편한 친구가 발생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계획했던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중간에 붕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엔비디아가 저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지만 주요 시스템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인텔과 AMD의 주가는 4%, 5% 하락하고 말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과연 엔비디아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도 133조를 투자해서 인텔과 AMD 등의 시스템 반도체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다음 패러다임으로 여겨지는 AI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CPU, GPU 모두 세계 최강인 엔비디아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것이죠. 지금도 현재 엔비디아의 외장 GPU 점유율은 80%로 사실상 GPU 부문에서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딥러닝에 필요한 GPU에 CPU까지 독점하게 된다면 사실상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사들이 10배 더 빠른 AI 딥러닝을 위해서라도 엔비디아의 CPU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막 시스템 반도체 로드맵을 작성하고 꾸린 가운데 이번 엔비디아의 시스템 반도체 진출 산업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권 도전에 먹구름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비디아마저 진출한 CPU 시장이 삼성전자의 발빠른 대응으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역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